네, 안녕하십니까. SMB를 위한 클라우드 토크 시리즈, 이제 오늘 시리즈 1회입니다. 1회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전문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현석 이사님이시면서 또 글로벌 트렌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먼저 오늘 이 책은 안 갖고 오셨죠? 예, 책은 안 가져왔어요. 갖고 오셔서 질문 전화보다 드리면 참 좋을 때 사인해가지고 주시면 좋았을 텐데. 오늘 뽑아주시면 제가 책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예. 저자 사인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 전화분한테 저자 사인한 책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 있으면서 쓰신 겁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 썼고요. 좋은 회사네요. 책도 쓰게 하고. 보통 일만 시키는데 회사에서. 네. 개인적인 시간이 좀 났었었고요. 네.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까만돌의 IT 아키텍트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냥 두서없이 적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걸 보고 네. 이제 관련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네. 공동으로 저하고 이제 저희 회사의 컨설턴트하고 같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게 2012년도에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오늘 2014년도 생생한 얘기를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니까요. 오늘 SMB 클라우드 컴퓨팅이니까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뭔지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십니까? 저자님의 관점. 네. 제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IT 자원을 서비스 방식으로서 제공하는 컴퓨팅 스타일인데 네. 여기서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지만 모든 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IT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웹서버, 네. 운영체제, 스토리지 이런 거에서부터 플랫폼, 뭐 단넷이나 자바 같은 플랫폼,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메일, CRM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IT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IT의 자원들을 서비스 방식으로 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서비스 방식이라는 말은 뭐 전기나 수도처럼 바로 켜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네. 그런 컴퓨팅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특성이란 것이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서비스를 좀 더 파헤친 거죠? 이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호스팅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웹사이트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청하고 바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이제 포털 안에서 내가 필요한 CPU 자원이든 메모리든 스토리지든 신청하면 바로 그게 한 10분, 15분 안에 네.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기존의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축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동화라는 게 되게 큰 거. 그렇죠. 다른 거네요. 자동화 개념이고 셀프 서비스 개념인 거고 그리고 기존 한 달에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개념이 들어가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비용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을 갖게 된 거죠. 네. 어떻게 이게 되게 이제 좋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네. 이런 것이 왜 아직도 오늘 이제 우리가 SMB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그 중소기업에 확 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본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버 호스팅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고요. 네. 웹메일도 역시 호스팅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쭉 써오던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서버 호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비용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클라우드로 가면 어떤 달은 뭐 10,000원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많이 쓴 달은 뭐 12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해지는 건데 네.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죠. 근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가는 게 실제로 몸이 편하시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쭉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그 중소기업부터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것이 아무래도
큰 갭이겠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EO 분이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밑에서 따라줘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적용이 되는 건데 아직은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CEO 분들은 분명히 장점을 보실 것 같고 적용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메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한번 적용해보고 그 경험하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흐름으로 쭉 가지 않을까. 또 거꾸로요. 네. 거꾸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는 분들이거든요. 이 방송 들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물론 CEO분도 있겠지만 또 회사의 팀장이나 관리자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IT. 네. 이런 분들이 그래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하는데 CEO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이런 걸 CEO한테 이 방송 듣고서 CEO한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제가 한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제안했었던 내용인데요. 기존에 그 회사가 프로모션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려고 할 때 드는 시간이 한 4주 정도가 소요됐어요. 서버를 발주하고 나서부터 입고되고 설치하고 거기다가 웹사이트를 올리는 데까지. 근데 클라우드로 저희가 POC 환경을 만들고 실제로 보여드렸을 때 원하는 인프라가 15분 안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 내용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니까 거기에 계시던 이제 팀장님에서부터 그리고 CIO 밑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 다 두 가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으로 큰 차이를 경험하시니까 클라우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부분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점이 돼서 비용 절감 쪽은 아무래도 이제 C레벨 쪽에서 그렇죠. 뭐 CEO나 CFO 쪽에서 좋아할 것 같고요. 관리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실무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있다는 것을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배려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저자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배려들이 언제쯤 무너져 가지고 좀 앞으로 온지 2014년도인데 몇 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클라우드가 하나의 거의 뭐 표준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시점이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양초가 대대적으로 주로 쓰이고 있던 환경에서 전등이 나오면서 전등으로 다 바뀌었지만 아직도 양초는 좀 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2G 전화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스마트폰이 주류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니면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동 전화 대리점에 가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은 호스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스마트폰처럼 그 트렌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클라우드로 쭉 가고 이제 호스팅은 같이 따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기를 딱 단정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어느 정도의 흐름은 탔다고 보고요. 2016년, 17년 정도 되면 많은 부분이 클라우드로 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 그러니까 5년 뒤에는 확실하게 많이 가겠네요. 5년 뒤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IT 운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후배들한테 한번 30대 후배들한테 이건 준비를 좀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SM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IT 전문가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회사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전기나 수도처럼 그냥 아주 일상화된 유틸리티 컨셉으로 사용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서버 한 대를 그냥 운영하는데 그 시간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로 이 IT를 활용해서 그 회사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자원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회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하는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IT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아까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한번 좀 어떤 구분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구분되실지. 이제 IT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이 있게 되죠.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버 자원 자체를 가상화 방식으로 VM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인프라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발 환경 자체를 직접 다 갖고 계시는 그 고객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직접 아예 그냥 개발에서부터 테스트까지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파스, 플랫폼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프라적인 부분보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내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뭐 메일이 실제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냥 서비스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제 사스 방식 그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 사실 전체를 다 사스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뭐 인프라로 이아스로 쓰고 또 뭐 이메일 같은 부분은 사스로 쓰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한 이제 여기에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이저 플레이어이지만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좀 그래도 저자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아니라 저자 입장에서 한번 좀 뭐 현재 2012년도 기준이 아니라 2014년도 현재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요 구분으로 한번 같이 좀 비교해 주시면 뭐 시청자분들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크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사스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맨 오른쪽 부분이 글로벌 프로바이더들의 현재 하고 있는 플레이.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이 이제 통신사 또는 호스팅 업체, IDC 같은 국내 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델. 호스팅 업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호스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호스팅 업체 되게 많잖아요. 그 호스팅 업체도 그러면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는 뭔가 어떤 형태와 간에 뭔가 구조조정하게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호스팅 업체 입장에서는 3년, 4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국내에서 이제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호스팅 업체들이 한 대여섯 곳은 이미 생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호스팅에서 이쪽으로 고객이 넘어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일단 인프라 쪽에서 먼저 바뀝니다. 시장은. 그리고 나서 그걸 받쳐주는 인프라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영역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호스팅 영역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건 올해를 지금 이미 시작 중이고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15년 그리고 16년에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프로젝트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 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플레이어들을 보면 현재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한번 눌러봐 주시죠. 구글이 그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원, 서버 자원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구글은 그 중에서 인프라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뭐 구글 앱스나 구글 닥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제 VMware가 오라클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기업 내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영역에서 프로덕트를 공급하는 쪽으로 강했던 플레이어들이 저 플레이어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이제 고객들 내부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지원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 영역이 지금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VMware 오라클 같은 경우에 맨 오른쪽 아마존 영역으로도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가고 있는 영역이죠. 아마존도 그 이아스 기존의 인프라 사업자에서 플랫폼적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스에서 구글 앱 엔진으로 플랫폼 쪽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갖고서 있는 데서 좀 위로 가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들으시죠. 어떤 예를 그러니까 플랫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자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단넷이나 자바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직접 올리고 거기에 자기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구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파스 사업자들은 이 자바나 단넷 플랫폼을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개발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고도 개발된 코드만 던지면 바로 테스트하고 실행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고 싶은 방향은 이제 플랫폼 영역인데 저쪽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프라에서 그 윗단에 자바 런타임을 올려서 지금 현재 자바 개발자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영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존이 나중에 되면 저기 사스 영역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간다면 어떤 걸 가고 갈까요? 아마존은 사스 영역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나 플랫폼을 빌려주면서 그 안에서 독립적인 솔루션 업체들이 개발하도록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자지 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구글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구글의 어떤 그 진로라든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글은 그 기본적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을 다른 서비스 업체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스 사업자로서 서브스크라이버들을 유입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플랫폼으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구글의 엔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실제로 이아스 영역까지 내려오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이제 구글이 거의 이제 개인 상대로 하는 것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신문 기사 보면 이제 B2B 쪽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B2B 쪽을 안 해본 회사인데 네. B2B 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 쪽은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용자들이. 네. 그래서 그게 기업 안에서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사용할 의사가 있겠지만 그게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 굳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쓸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 시장으로 아직 진입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오피스 365 같은 네. 그 플레이어가 기업 시장에서는 현재 더 잘 랜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VM이나 오라클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이 전선을 확대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안에서 다 플랫폼하고 사스 영역까지 올라가고 싶을 건데요. 이제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는 뭐 하이비다, 과장이다. 뭐 CEO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클라우드를 그렇게 중요시 네. 보지는 않고 내리가 있었거든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도 안 먹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바꿨죠. 네. 네, 클라우드가 대세다로 바꾸셨고요. 네. 그래서 오라클도 역시 클라우드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거고 영역은 퍼블릭 대외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과 네. 그리고 이제 사스 영역으로도 계속적으로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없잖아요. 네. 앞으로도 없을까요? 아니요. 국내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호스팅업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제 호스팅 업체들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호스팅 업체들이 실제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에서 인프라 영역으로 이미 튼실한 기반을 다졌고요. 네. 그 윗단에 이제 사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호스팅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바뀌고 있잖아요.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가 해외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뭔가 하는 그런 모델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내 업체는 계속 국내에서만 한다고?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애저나 또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쌓았거든요. 네. 그 노하우들을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호스팅 업체나 통신사 같은 업체들이 직접 구축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유사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유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호환되는 네.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한 호스팅 업체의 국내 기업이 두바이나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확장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두 가지를 연동하게 되면 네. 실제로 그 호스팅 업체가 베트남에 또는 두바이에 데이터 센터를 가진 것처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도표에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글로벌 프로바이더 영역으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프라 영역과 플랫폼과
사스 영역을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오피스 네. 365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영역에서 쌓여진 기술들이 이제 윈도우즈 서버 기반, 시스템 센터 기반으로 닦여져 있는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탈 포함해서요. 네네. 그게 이제 윈도우즈 애저 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구축을 하게 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아스, 파스, 사스 서비스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을 이식하는 그런 네. 부분을 제공을 하고요. 고객사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구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집어넣는 또는 오피스 365와 유사한 모델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엔드 고객, 엔드 네. 커스터머까지 확대하는 전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컨셉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 뭐 PC를 완전히 다 장악한 이제 모바일이 나오면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쪽에 많이 이제 예전 많이 실기를 많이 한 거죠. 네. 한 건데 이제 클라우드 이제 이쪽 비즈니스 사업 분야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입지랄까 포지셔닝이 어떻다고 보시는 건지 세상은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쪽은 뭐 모바일에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로만 보면 사실 모바일하고는 큰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략 중에 가장 큰 핵심이 개방성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이 구동되도록 하는 걸 오라클하고 협력을 맺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쟁사냐 또는 파트너냐에 상관없이 경쟁사도 특정 부분에서는 파트너십을 맺고 가는 그런 구도로 돼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올라가는 그 개발 언어들 자체도 이제 기존에는 닷넷만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루비든 다양한 개방형 언어들, PHP 물론 포함해서요. 그런 개방형 언어들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구동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고 네. 기술 지원도 역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방됐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객들이 쓰시는 그 언어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이미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튼튼한 전략과 네.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B2B 시장에서는 네. 예전에 이제 뭐 90년대 때 그 라이센스 시절에 뭐 NT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MS가 차지하고 있던 그 B2B 시장보다 이 클라우드 시대로 와서 지금 같은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B2B 시장 영역을 또 오히려 더 커버할 수도 있다, 확산될 수도 있겠다. 되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기존에는 PHP 단순하게 수송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시장을 확산시키는 큰 기회일 수도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픈니스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같이 그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또 고객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클라우드가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개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보면 또 이제 오픈 소스가 또 대세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소스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프로치는 어떤지.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가 2008로 가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사실은 그 개방이었어요. 네. 그 다른 개발 언어에 대한 개방. 그래서 이제 PHP라고 하는 리눅스에서 전통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개발 언어들이 네. 지금 윈도우즈 서버 위에서 리눅스 이상의 또는 동등한 그 수준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아예 서버 자체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2012가 되면서 그 부분은 더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개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딱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으로만 개발 언어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클라우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네. 역시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마다 데이터 센터를 현재 짓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한국도 그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 그런 중이고요. 소비자용 그리고 기업용 시장으로 현재 클라우드는 모두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주도권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도권 상실하면서 IT 시장에서의 큰 변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벤더들이 모든 글로벌 벤더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호스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눈높이가 클라우드에 맞춰지면 전통적인 호스팅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빨리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작은 인프라 클라우드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클라우드가 구축되고 나면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얹어서 이제 사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로 사업자들이 확장하는 그런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가 인프라 쪽에서 현재는 많이 확산이 됐고요.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시장의 확대 예상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제 애저나 또는 아마존이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다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실제로 아키텍처링 작업도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사업자들이 옛날에 솔루션 시대에 뭐 밸류 에디드 리셀러 같은 그렇습니다. 바 같은 개념이 네, 바 같은 컨셉의 그런 사업자들이 역시 클라우드에서도 지금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퍼블릭으로 올리려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요한 서버는 내부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인프라와 그리고 퍼블릭에 필요한 퍼블릭에서 올릴 만한 서비스들은 또 올려놓으시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그리고 관리는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하시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이제 그래 편리한데 너무 많이 다 독점해 버리니까 좀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옛날 90년대 때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어떤 편리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개방 이 두 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 B2B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대 때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또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지금 Q&A는요, 여러분들 이따가 두 번째 세션 마치고 같이 저자님과 같이 두 분 같이 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Q&A 시간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 이사님입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입니다. 생방송 해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보니까 없는 거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뭐 긴장해 보고. 긴장해보고요. 편하게. 우리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다 어차피 다 우리가 비슷한 또 이제 IT에 종사하신 분들이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멋진 말보다는요. 구체적인 사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례 좀 섹시한 거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있으신가요? 본인이 경험한 사례. 그러니까 남이 외국에 같은 이런 얘기 되게 싫어요. 우리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례 그런 거 있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직접 그 도와드린 부분들, 같이 일을 진행했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관점이니까 딱 게스트들만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사님만의 어떤 관점으로 클라우드 어떻게 보신 건지 좀 어떤 관점 보고 계신지 이사님은. 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청을 받거나 그러면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약 한 10년도 더 된 출간된 책인데요. 제레미 레프켄의 그 소유의 종말이랑. 소유의 종말. 제가 정말 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책이 진짜로. 그 제레미 레프켄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소유의 개념이 분명히 바뀌게 될 거다. 그 물리적인 어떤 지배력을 어떤 소유의 개념이 그 어떤 배타적인 접근력을 가지는 그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형태로 소유의 개념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배타적으로 어떤 걸 액세스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 거가 되는 소유의 개념이 사실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우리 회사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있어도 그런 자원을 내가 접근할 수 있다라면 네. 내가 그 자원을 갖고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클라우드의 개념들이 좀 설명이 되면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도표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뭐 어렵게 썼지만 지금. 네. 그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거의 어떤 IT 자원이라는 것이 뭐 필요한 만큼 뭐 한 대 쓰고 있다가 네네. 시스템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시스템 증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계단식의 어떤 시스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실제 리소스가 필요한 것들은 뭐 그렇게 계단식으로 사용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게 사실 네네. 그게 오르락내리락이 있는데 네네. 기존의 어떤 그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계단식으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원래 필요한 만큼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2014년 관점에서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사스, 파스, 아이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번 2014년 관점에서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너무 오래됐죠. 네, 네. 현재 관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재정의 좀 해주겠습니까? 네. 뭐 아까 조금 전 시간에도 애정남은 아니지만 네. 뭐 조금 전 그 시간에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현석 이사가 좋은 얘기를 네. 해주긴 했지만 뭐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네네. 과거에 어떤 그 이아스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들은 파스 쪽으로 네. 또 파스를 제공해서 시작을 했던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이아스까지 겹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아스와 파스가 다시 결합이 됐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예측은 네. 궁극적인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가장 완성된 모델은 파스 형태대로 가지 않겠냐. 그게 아마 전환점이 되는 어떤 시점이 어떻게 보면 2014년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물론 여전히 그런 이아스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뭐 다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파스에 대한 부분으로 무게가 또 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 파스로 무게가 바뀌어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관리의 용이성 자체가 그 이아스는 사실 뭐 가상화에 대한 단계를 많이 이제 그 대행해주는 어떤 그런 단계였지만 네. 파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단계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까지도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 바로 해라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코드와 데이터만 들고 와서 네. 거기서 펼쳐놔라. 네. 뭐 천막 치고 뭐 땅 깔고 이런 작업은 이미 다 돼 있으니. 네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이미 그런 거는 기본으로 돼 있으니 네. 실제 물건만 갖고 와서 파는 그런 형태의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이 더 궁극적인 형태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실제 이사님께서 했던 그 프로젝트 했던 사례들 보기 전에 네.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뭔지 예. 물론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쵸. 네. 이름이 일단 뭡니까? 네. 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윈도우 애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애저가 좀 무슨 뜻이에요? 애저가 그 뭐 하늘빛. 하늘빛. 그러니까 뭐 아마 저희가 이태리 축구단을 아주리 군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 맞아. 아주리 군단. 그 하늘빛 그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저라는 뜻이 왜 아주리로 하지 왜 또 애저? 그게 아마 약간 뭐 일본식 발음 네,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뭐 각 국가마다 저 발음하는 게 다 오케이. 틀리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애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가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니까 하늘빛이니까. 그쵸. 아, 클라우드는 구름, 뭐 그렇죠, 애저는 그렇죠. 하늘. 오케이. 예,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 애저가 뭔가 했더니 그런 거구나. 예. 자, 그럼 이것이 이 지도가 전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겠죠?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네. 현재는 그 북미에 4곳, 유럽에 2곳, 그다음에 아시아에 그 2곳, 그다음에 일본에 데이터 센터 2군데 이렇게 또 있고요. 일본은 저기 왜 점이 왜 녹색이 다르죠?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아. 런칭된 그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과거에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아에 2곳만 알고 계셨을 텐데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네. 올해 초에 이제 오픈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좀 다르게 네.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중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네. 중국의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어떤 네, 그런 네.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네. 기타 이제 저희가 이제 남미에는 브라질이라든지 올해 안에 이제 그 호주에 2곳에 또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 좀 커질 거니까 아시아 쪽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지어지겠네요. 그 뭐 딱히 어느 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고 네. 어떤 네트워크 레이턴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디든지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개설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또 CDN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미디어들 네.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른 어떤 클라우드 업체들보다는 뭐 기업 시장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 기술 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영업 서비스라든지 뭐 현지 통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네. 예를 들면 아직도 뭐 어떤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 많이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통화를 지원을 하면서 뭐 세금 계산서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요거는 어떤 관점으로 다시? 뭐 이제 저희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에 대한 아, 부분들인데요. 네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가상 머신만 있거나 아니면 저장소라든지 뭐 CDN 서비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까 제가 파스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어떤 컴포넌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분석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여러 뭐 NoSQL 기능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테이블 형태의 어떤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네.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그 뭐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회사가 해외에서 뭔가 비즈니스라든지 서비스를 할 때 이런 걸 사용해서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마치 그 조립식 어린이들 장난감 조립하듯이 네. 내가 필요한 저장소 공간, 네. 뭐 컴퓨팅 공간, 네네.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를 하기 위한 공간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선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사님께서 실제로 오늘이 SMB 클라우드니까요. 네. SMB 시장 쪽에서 실제 적용한 어떤 그 사례들 또 그 전에 사례를 알아볼 때 우리가 기술 얘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네. 사랑과 또 조직 문화 뭐 아주 뭐 복잡하죠. 네. 네. 그런 얘기 좀 하죠. 네. 한번 해보죠. 네. 자, 먼저 첫 번째가 미디어하고 딴지일보. 네. 뭐 참 추억의 딴지일보네요. 네. 뭐 예. 사실 저쪽에 저희가 이제 딴지 그룹이라고 지금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는 딴지 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딴지 라디오. 오, 딴지 라디오도 있구나. 예, 팟캐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딴지 마켓이라고 쇼핑몰입니다. 야, 이거 정말 잘 지었다. 예. G마켓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딴 G 마켓입니다. 예. 뭐 팔아요, 여기서는요? 뭐 오. 도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념품, 네. 뭐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직접 가보시면 알만한 어떤 그런 제품들, 뭐 성인용품 같은 거? 뭐 예. 네. 예. 말해도 돼요. 우리 KBS가 아니기 때문에 막 말해도 돼요. 뭐 싫어하시,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다른 쪽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왜요? 뭐 이렇게 약간 좀 불건전하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좀 편파적인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근데 뭐 그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딴지일보랑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작업을 하면서 약간 좀 놀라웠던 부분들. 언제 하신 겁니까? 한 1년 전쯤에 1년 전에?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같이. 이제 놀라웠던 부분들이 이제 딴지일보가 사실은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보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안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IT 전문 전담 인력이 안 계세요. 그렇겠죠. 딴지일보에 어째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대부분의 작업이라든지 어떤 진행을 사실은 그 편집장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딴지 총수이신 분들이랑 여기는 그 인력들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딴지일보는 사람들이. 연령대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원래 계셨던 연식이 분들은 좀 오래 되셨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좀 저 딴지 마켓 비즈니스 좀 잘 되면서 많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뭐 벙커라든지 그런 새로운 시도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저희가 놀라웠던 부분들은 항상 이 딴지 사이트가 그 보안적인 취약의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네. 뭐 해킹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디도스 공격의 대상이 네. 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사실 많이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옮기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뭐 보안적인 해킹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운영 인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항시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서버를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서버가 언제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안 업데이트 해야 돼야 되는지 사실 그때 호스팅을 했던 거죠, 딴지일보가. 네, 호스팅을 했지만 그냥 시스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직접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컨텐츠만 올리시는 분들만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어느 날 가보니까 해킹돼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뿌리고 있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쪽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부터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해결이 되셨고요. 뭐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기본적인 모든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에는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을 해킹하는 거나 딴지일보 사이트 그렇죠. 해킹하는 거나 그렇죠. 사실은 동일한 수준의 네. 어떤 보안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명한 해커라도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을 해킹을 해서 제 이름을 걸어놓지 네. 딴지일보의 이름을 걸어놓는 그 정도의 똑같은 노력이라면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비용 절감을 하셨는데 여기서 호스팅하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됩니까? 뭐 정확하게 뭐 비용이 얼마만큼 절약이 됐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네. 과거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 딴지일보 사이트 자체가 사용자 폭주할 때 엄청 폭주하거든요. 뭐 네. 아주 엄청난 대박 기사가 나왔다든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때는 돈을 또 많이 주고 시스템 확보를 했는데 네. 또 사용자 빠지게 되면 그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 유지를 그렇죠. 해야지만이 호스팅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서 아주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는 늘리시고 뭐 필요 없을 때는 줄이시고. 네. 자, 근데 이분들이 호스팅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애저로 이전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2달 정도. 2달. 왜냐하면 기존에 쓰고 계시던 어떤 PHP와 그 SQL, MySQL 같은 기능들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PHP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MySQL도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실제 기술이 바뀌지 않았고 그냥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변경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요소들만 감안하셨기 때문에 네. 한 2달 정도의 작업만으로도 실제 기존 환경 호스팅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어떤 뭐랄까 반응이랄까 뭐 그런 것들은 어때요? 만약에 이제 한 번은 이제 문제가 만약에 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장난 문자도 오긴 합니다. 여기 편집장님이 뭐 책임지세요. 뭐 빌 게이츠 잃을 겁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만약 문제가 있으셨으면 지금 아마 다른 쪽 시스템으로 이전을 하셨거나 왜냐하면 호스팅에서 이쪽 클라우드로 오기도 쉬우셨지만 또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다 다른 클라우드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 쪽 아직 쓰고 계시다라는 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그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직원이 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다 합쳐서? 정확하게 뭐 직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IT 운영 인력 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스템을 봐주시는 분이 한 분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 전담을 해가지고 IT를 이렇게 막 이렇게 관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자체는 따로는 제가 없는 앞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이 지금 딴지일보처럼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서비스형의 중소기업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다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는 JYP? 그 JYP 맞습니까? 예. 내가 아는 JYP 맞아요? JYP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보셨어요? 박진영 씨도? 아쉽게도 박진영 씨는 못 만나봤고요. 네. 그쪽 IT 팀장님만 뵙고 왔어요. 박진영 씨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뭐 아마 근데 알게 되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는 왜 어떤? 최근에 그 아마 JYP 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시게 되는데, JYP가 요즘에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도 공연을 하시고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뭐 공연이라는 것이 한 3개월 전에 공지를 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실제 공연이 끝나게 되면 웹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동남아에 또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된다든지 호스팅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직원이 파견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동남아시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그냥 서울에서 그냥 디플로이를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또 이런 이벤트 웹사이트 자체가 티켓 구매라든지 그런 쪽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징, 그다음에 특정 기간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 웹페이지의 특성.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예약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이 저희 쪽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웹사이트를 올리셔가지고서 이벤트 기간에만 사용하시고 네. 아마 지금은 현재는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조만간 아마 이 공연이 끝나게 되면 네. 그 이벤트 사이트는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네. 그대로 예,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전혀 어떤 쓴 만큼만 그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예약을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 JYP 같은데 이런 데는 뭐 한 얼마 그렇게 많이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뭐 어차피 월정이니까 이게 크게 사용하신 만큼 맞아요. 예, 하시는 그렇다면 거기 이걸 때문에 아예 받지 않고 JYP한테 야 그러지 말고 당신 한번 이걸로 한번 간증 한번 해달라고 CF 간증. 예? JYP가 CF 간증하는 거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일단은 뭐 저희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면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하는 걸 동의를 받았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들은 외에도 많지만 뭐 이렇게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요즘 저도 중소기업들 CEO들하고 여기서 이제 매주 토크쇼를 하는데 보면 요즘 중소기업들이 이제 창업해가지고 국내보다는 바로 해외로 국내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이런 뭐 글로벌한 이런 이제 인프라 이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도. 사실 뭐 네. 국내 비즈니스만 하신다고 하고 사용자를 몇 명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시다라면 네. 사실 클라우드를 굳이 쓰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해외로 나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현재 IT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클라우드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요즘 핫한 또 모바일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 웹젠. 네. 예.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뭐 모바일은 해외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해외에도 있고요. 사실 게임이라는 사업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 때문에 흥행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게임을 얼마만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치 내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개봉관을 100개를 예약을 해놓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안 들어와 버리면 네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용관을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고 사람 들어오는 수만큼 상용관을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게임도 똑같습니다. 네. 흥행 비즈니스인데 과연 몇 명이 우리 게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성패가 좌우되는데 뭐 몇 명이 들어올 줄 모르는데 시스템을 게임 서버를 100대를 도입을 네네. 한다.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아마 그 다른 어느 인더스트리보다도 게임사들이 아마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가 아마 그런 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특성상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 IT 자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웹젠은 현재 뭐 해외 쪽에 게임을 퍼블리싱 한다든지 뭐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죠. 네. 요즘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창업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우리가 런칭하는데 10년 전보다 비용이 엄청 적게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뭐 고정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받아서 IT 자원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제일 크긴 하지만 이런 IT 자원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할 어떤 요소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내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 확장하고 만약에 뭐 시스템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위험성이 사실 많이 줄은 상태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웹젠이라든지 다른 게임 회사들은 그전에는 다 호스팅을 썼을 거 아닙니까? 뭐 호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서버. 예. 그렇게 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이전하는데 이런 데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같은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그 IT를 전혀 잘 모르는 조직이고요. 예. 여기는 되게 잘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또 더 짧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규모는 훨씬 더 크지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게임 서버들의 특성상 이미 이제
그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뭐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미 고려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도 하지만 네. 또 클라우드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인프라 기반의 네. 가상 머신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스 기반으로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 요소를 좀 클라우드 스타일에 맞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스타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할 때 전부 다 데이터가 발생하면 네. 그 머릿속으로 대부분 시스템 관리자는 DB에다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클라우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는 저장소가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이블 저장소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일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 확보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그런 걸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로그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지 않고 테이블에다 저장을 한다든지.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실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로그 파일이 1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디스크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더라면 지금은 그냥 로그 파일은 그냥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해 버리자. 네네.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앞단의 어떤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을 하자. 네. 뭐 처음에는 뭐 한 3대만 있다가 부하가 많이 들어오면 부하를 뭐 CPU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서버를 자동으로 2대씩 10대까지 늘린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돼 있거든요. 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클라우드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진짜 그런 클라우드 스타일을 잘 활용하는 어떤 그 회사에 어떤 그 엔지니어랄까 그런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뭐 지금 계속 미국 내 가장 유망한 어떤 네. 향후 직종에 네.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잡이 계속 등장하는 클라우드 이유가 아키텍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앞으로는 네. 뭐 IT 관리자의 어떤 일부분을 아마 대신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IT 관리자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클라우드 측면에서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요구들 네. 또 앞으로는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재를 요구로 하는 부분들이 더 증가를 하겠죠. 네. 진짜 그 클라우드 관점으로 이거를 IT나 전체적으로 보고 개발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에 대한 수요가 되게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관점을 자꾸 보는 연습을 쌓아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연습을 쌓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뭐 일단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뭐 가장 먼저 접해보는 방법이 그게 네. 대부분의 클라우드 업체가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제한된 리소스이긴 하지만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어떤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래서 네. 뭐 아주 대단히적으로 시스템 쓰지만 않는다라면 이게 어떤 클라우드구나 이런 것도 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접해 보시면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든지라는 네. 거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우리나라가 창업 열풍이 다시 불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이요. 그렇죠. 너도 나도 많이 창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창업 쉽지 않은 건데 사실. 네. 어렵죠. 네. 창업 해보셨어요? 제가 벤처에도 좀 있어봤습니다. 네. 어쩐지 좀. 네네. 뭐 가슴 아픈 얘기는 네.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스타트업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활용?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초기 투자 안 하고 이제 이걸 바로 써서 초기 서비스를 바로 런칭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런 거겠죠? 예, 당연히 뭐 그런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스타트업 특성상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디어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IT 자원을 공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스타트업의 기술 부분들이 네. 어떤 엔터프라이즈와는 다르게 그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편향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런 모바일 장치들, 다양한 모바일 장치, 네. 뭐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다양한 OS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원하는 어떤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초기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들,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검증되어 있는 오픈 소스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빨리 전개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오픈 소스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개발해야 되고 그쵸. 다 자기가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두 가지가 많이 해결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은 뭔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적은 인력으로 시작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스타트업 많이 만나볼 거 아닙니까? 10년째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스타트업들이. 뭐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거죠. 제가 뭐 예전에 알고 있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콥 자체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인더스트리에 내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 어떤 스타트업 벤처를 만들겠다라면 요즘 어떤 스타트업 벤처들을 보게 되면 규모 자체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획을 하겠다. 사실은 엄청난 스콥이 틀려진 거죠. 근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접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서버 크기라든지 그런 거를 엔터프라이즈만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뭐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해주는 그것도 클라우드 스타일이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전 세계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장애라든지 제약점이 있다든지 그런 걸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네네네. 뭐 제가 비즈니스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뭐 잘 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뭐 사실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러 나왔긴 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이제 성공적인 어떤 클라우드 적용 사례도 봐도 그렇고요. 그 뭐 빵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부터 뭐 밀부터 심어가지고 계란도 닭도 키우고 그래서 만든 밀가루와 계란이 참 좋긴 하겠지만. 현대 시대라는 그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해서는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본 원천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증된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맛있는 빵을 만드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걸 잘 팔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밀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계란을 만들어낼까에 오히려 그 집중하게 된다라면 원래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클라우드가 조금 더 그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원하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밑바탕이 아닐까. 그런 걸로 저는 사실은 제 뭐 시간을 조금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클라우드 스타일로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있잖아요. 답변해 주시면서 질문 잘한 분들 좀 이렇게 적어 주시겠어요? 혹시 볼펜 있으시면 뭐 좀 종이에서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질문 잘한 분들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이사님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가 아니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5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이사님 질문 잘한 분 3분 추첨하죠. 3분이요? 세 분. 그다음에 신이사님도 한 3분 정도 써주시면 나중에 해서 원래 6분, 원래 3분만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6분에서 신이사님 또 책 쓴 거 저자 사인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수님, 클라우드 관련한 MS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요, 저기 지금 두 분의 그 게스트님 이름하고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써주시겠습니까? 이메일하고 이름과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 써주시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요,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요, 나중에 더 구체적인 뭐 이렇게 정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따로 또 연락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메일로 댓글창 써드릴 테니까 이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질문 답변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MS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박병수 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서비스가 있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인프라 관련된 솔루션 경우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CPU 트랜잭션, CPU를 사용한 시간 또는 메모리를 사용한 시간, 데이터 트래픽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비용을 내게 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당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월에 뭐 5,000원, 월에 8,000원, 사용자 한 명당. 그래서 10명이면은 뭐 5만 원, 8만 원.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비용이 책정되는 그런 방식. 알겠습니다. 김승겸님,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노출이 되어 불안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안을 운영하며 또한 이런 불감증으로 인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한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동일하게 그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사실 가능한 부분들에서 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보안에 대해서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나 대부분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뭐 국제적인 보안 표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게 되는 뭐 대표적으로 ISO 27001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정보랑 PCI DSS 뭐 헤파 뭐 그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인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컴플라이언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보안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은 이미 저희가 국제 그런 표준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좀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님, 클라우드 이전에는 IT 담당자들은 마이그레이션 이슈, 이전 예산, 보안, 인프라 등등 복잡하고 힘든 검토 사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말 너바닉스의 파산, 올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계정 해킹, 클라우드 기업들 내에 심각한 보안 정책 위반 등 클라우드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이나 꼭 검토해야 될 부분을 명쾌하게 제시해 줄 기준점이 있을까요? 뭐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들 뭐 연결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그 보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큐어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라는 측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국제 표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수들이 가장 있고요. 보안 말고요. 보안은 아까 말씀하셨고 어떤 그런 이제 성능에 대한 안정성 있지 않습니까?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안정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SLA 뭐 사용자 수준 그 서비스 수준 계약서라고 해가지고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보게 되면 1년에 몇 시간 정도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장을 하고요.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그 크레딧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세현님, MS가 기업용 라이센스 정책을 엄격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 시 대비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 물론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했을 경우에는 저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스플라 라이선스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데이터 센터 에디션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VM들의 개수는 개수에 제한 없이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라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준성님,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이 라이센스 문제와 각 서버 및 PC의 클라우드로의 이전인데 이를 위한 MS의 지원 정책은 MS 관련 서버와 타사 서버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진행되는지요? 뭐 아마 타사 서버 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오픈소스라든지 리눅스를 의미하는 거라면 뭐 라이센스는 이미 그 신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이 됐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별반 어떤 구분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리눅스 VM이냐 아니면 윈도우스 VM이냐 SQL 서버가 설치된 VM에 따라서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관리나 뭐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버추얼 머신에 올라가는 운영 체제는 밑단에 있는 호스트 서버가 데이터 센터 라이선스로 되어 있다면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상관없이 다 네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열님,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비해서 클라우드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와 보안상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호스팅하고 대비해서.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월에 10만 원 또는 5만 원 고정적인 비용을 내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건 서버를 사실은 사용하는 달도 있고 그냥 아주 적은 수의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와 상관없이 비용을 항상 10만 원 내시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용량이 많다면 사실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만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크치가 요동이 많이 칠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클라우드가. 그렇죠. 네. 서길재님, 호스팅 업체는 보통 애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해서 고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라우드로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고객이 모두 개발해야 넣어야 되는 건지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CRM이라든지 ERP 같은 경우는 호스팅 사업자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올려서 넣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죠. 네. 류성민님, 공공기업인데 개별적인 부서마다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른 특징의 부서마다 SMB 클라우드 형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요? 사용이 가능한지? 사업이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부서마다. 예,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각각의 VM마다 각각의 부서마다 별도의 그 서버 인프라를 할당해 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부서의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없이 다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임춘성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클라우드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부는 클라우드로 사용하고 일부는 온프레미스로 사용할 경우에 인터페이스의 어려움은 없는지요?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중간에 그 실제로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콘솔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 센터가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들을 하나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네네. 그리고 옮기는 것도 자유롭게 옮기실 수가 있죠. 퍼블릭에서 내부 온프레미스로 올리거나 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홍성우님께서는 이제 SMB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 어느 것에 주안점을 더 두는지. 둘 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장점이라고 네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신호님, SMB가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비용 얘기는 사실 얘기하면 좀 길긴 하겠지만 현재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클라우드가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사실 많이 SMB 쪽에서는 소모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라든지 네. 뭐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가지는 어떤 효과 피해라든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스타트업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기업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준비 기간 그쵸. 그 돈이거든요. 한 달이면 월급 나가잖아요, 한 달. 그죠? 네. 네, 그 돈인데. 자, 그다음에 이준성님, 금융 부문 중 일부 회사는 규모는 작은데도 각종 규제가 제1금융권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입하는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MS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요? 금융권에서의 규제하고 국정원에서의 규제는 이제 데이터 로케이션이 한국 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를 가지고 규제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하나의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내부에다 두시고 네. 실제로 그게 구동되는 그 가상 환경 자체는 퍼블릭으로 놓는 뭐 이런 형태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이 만든 뭐 포럼이나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공공기관하고 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국정원에서 네. 방통위로 아마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해요. 네. 유세현님, 글로벌 중 중국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 비아넷이라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호스팅 업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어떤 조인트 벤처 같은 형태대로 해가지고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정부가 원할 때는 네트워크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내 현지 업체랑 하고 있고요. 서비스 자체는 약 한 80%가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들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는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한 동일한 그 UI와 VM 서비스들 일부 서비스가 약간 누락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한 상태의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정님, 사스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SQL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 정책이 있으신지요? 네, 있고요. 이제 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말씀드렸을 때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스플라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스 서비스 사업자도 역시 서비스 사업자라서 그대로 스플라 형태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계십니다. 네, 김수열님, 업무용 메일 서버를 클라우드로 사용 시에 사용자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암호화와 백업 및 복구의 안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뭐 메일 서버라고 하면 뭐 익스체인지 서버 뭐 그런 걸 암호화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암호화는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업은 클라우드 자체가 모든 어떤 스토리지 매체 자체를 삼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데이터 자체가 뭐 순간 스토리지 자체가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데이터가 사라지지는 않고요. 뭐 필요하다라면 또 다른 클라우드 저장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백업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굳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럴 가능성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데이터 센터 문제가 되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리드오니 데이터가 사실은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그런 측면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SLA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정말 고민스러우면 또 다른 SLA 하면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자기 스토리지에서 쓰시면 되니까. 자, 서길재님,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사용 중인 내부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지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해야 하는지요? 뭐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기존에 돌아가는 서비스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가 물고 있다라면 이 서비스를 여러 개를 복제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서비스 형태의 구조로 돼 있다라면 멀티 구조로 사실 바꿔야 되는 그런 아키텍처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뭐 내부 서비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 사실은 답변을 드리는 게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하면 그 인프라 서비스로만 그냥 쓰고 있었다면 VM으로만 쓰고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스템 센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클라우드하고 내부 환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게 이제 애저의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해서 멀티 테넌트 기능을 썼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호님께서는요, 다른 벤더하고 비교해서 MS만의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술력 위에 어떤 제안을 하실 건 뭐 있는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늦게 뛰어든 건 아닌데요. 마케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를 알고 계신데 물론 이제 아마존보다 늦게 들어간 건 맞고요. 이제 다른 벤더들보다는 좀 빨리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준호님께 저희 마케팅 조직하고 같이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실제로 매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의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모님, 세일스포스.com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앱 익스체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훨씬 사용상 완성도가 높아 보이던데 MS도 이와 유사한 시장이나 서비스를 개발 중이시죠? 여기 이제 사스 모델, 사스 서비스. 이게 세일스포스.com을 쓰더라도 애저를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최근에 세일즈포스랑도 제휴를 맺은 부분들이 있고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애저는 이제 이아스와 파스적인 거고, 세일즈포스는 이제 뭐 파스 일부 있기도 하고, 이제 파스와 사스를 갖고 있는 게 세일즈포스.com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이제 세일즈포스의 나름 장점도 있지만. 국내 어떤 업무 특성상 어떤 커스텀한 어떤 사용자 요구를 다 일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또 그 정형화된 어떤 컴포넌트 구성으로 돼 있다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장단점이 있지 않나. 네, 저는 알겠습니다. 강성원님, ISP 업체 관련된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대형 ISP 업체에 대응할 만한 기업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메일 같은 걸로. 황상준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법이 제공되는지요? 제공된다면 파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네, 뭐 모든 어떤 데이터 자체가 그 스토리지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공간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3중화되어 있습니다. 그 뭐 파스가 됐던 이아스가 됐건 동일합니다. 네. 주로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윤하명님, 클라우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비스 제공자들끼리도 서로 리소스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금 문제나 호환성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리소스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마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공급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빌링이라든지 매터링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내 리소스를 썼는지에 대한 과금을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어떤 API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I 관리 서비스, 아직은 프리뷰 서비스이긴 하지만 뭐 얼마나 많은 유저가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썼는지라든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동환님, 클라우드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할지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도입 절차서가 있는지요? 절차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클라우드 딕시전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서 현재 비용 분석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개하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전 모델, 그 다음에 운영 모델에 대한 단계별에 대한 어떤 그런 도입 검토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검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재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걸 제일 잘하는 건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클라우드에 옮겨갔을 때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있다라면 클라우드로 가시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딕시전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점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 쓰신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뭐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프루브 오브 컨셉 POC 같은 걸 하시게 됨으로써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자체적인 어떤 그런 도입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습득하지 않으실까. 네. 자, 그다음에 김현식께서 아까 딴지일보에서 아로니아 영양제를 판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로니아가. 자, 그다음에 김현익 이분이 질문하신 게 요즘 중소기업 일자리가 없는데 SMB 클라우드 장점이 오히려 인력 창출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지 기존 엔지니어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예,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IT 관리를 했는데 예전에 서버 한 50대를 운영했는데 50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사람이 필요했다라면 지금은 50대를 한 명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또 하나의 사례를 사례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어떤 IT 관리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라는 이름 하에 사실 구매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살까, 뭘 사면 우리 회사가 더 잘 될까. 그냥 대부분 뭐 IT 기획이라든지 검토를 하신 분들이 사실 구매에 포커싱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구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내가 언제든지 썼다가 다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접근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매가 아닌 실제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오히려 현업 부서에 가서 우리 이런 것도 모바일 서비스 하겠다. 예전에 모바일 서비스 하겠다 막 그거 안 된다. 모두 도입해도 검토해야 되고 안 된다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다른 것들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임근식님, 클라우드와 SCM을 연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가 있을까요? 이 경우 클라우드 서버가 SCM 서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SCM이란 건 소스 컨트롤 매니지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MS 애저는 이런 기능까지도 혹시 있는지요? 아니면 플랜이 있는지요? 예, SCM은 저희가 VS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대부업소라고 요즘엔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소스 관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빌드, 태스크 관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를 애저상에서 VS 온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기기라든지 기커브 같은 데로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SCM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애저를 이용하시게 된다라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허성현님께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정말 좋은 특정 업무나 직종이 있는지요? 뭐 인더스트리나 뭐 특정 업무나 직종.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글로벌 진출하는 해외에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황상준님, 클라우드는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더라도 응답 시간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건지요? 뭐 현재는 저희가 뭐 보장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어떤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100ms 이내에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글로벌 지역에서의 어떤 일정한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준호님, 클라우드 도입으로 B2B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기술적 수준이 크게 요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한지요? 사실 이제 B2B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기존에 사실 서버 호스팅을 도입해서 B2B 사업을 하시는 거를 고려했다면 그게 클라우드로 도입됐다고 해서 더 복잡도가 높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배승민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파스가 주류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리 용이성을 하셨는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에 개발사 및 개발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파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개발자이신 것 같아요. 개발사나. 뭐 파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스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멀티 테넌스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한 2, 3년 쓰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포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뭐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관리적인 요소에 대한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네네. 과거에는 뭐 80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챙겨야 됐다라면 지금 한 30%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편의성이 있습니다. 네. 조한승님, 주요 데이터를 외부에 두는 것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SMB에서 사용하는 ERP, 그룹웨어, 생산 시스템 등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례시고요. 원하시면 뭐 ERP나 그룹웨어 네. 저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지금 여기 댓글창에 여기 신이사님, 이사님 다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극님, 오피스 365에 대한 전문적인 이용과 활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시중에서 따로 구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 365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런 그 전문적인 서적이 사실 참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뭐 여기 신이사님도 책을 쓰시긴 하셨지만 두 분이 책을 다시 한번 써야겠어요. 근데 아니 저도 사실 그러고 싶긴 한데요. 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해놓게 되면 뭔가 이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그렇죠. 뭐 근데 3개월만 해도 사실은 과거 문서가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쪽 클라우드에서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리소스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마 온라인 상에서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김병국님께는 저희 오피스 365 관련된 그 조직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걸 한번 드려보는. 그다음에 김병국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게 SMB 클라우드 토크가 이게 시리즈로 계속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때 오피스 365 이야기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때 꼭 들으셔서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규성님, 클라우드 이용 시 보안 정책 DRM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마 DRM이라고 하면 미디어에 대한 아마 그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애저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플레이 포 슈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DRM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디어 VOD를 구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아마 DRM이라는 게 콘텐츠에 대한 DRM이라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님, 클라우드 애저 사용 시에 기본으로 설치해주는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자 입장에서는 파워쉘 같은 툴들이 있으시게 되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이런 서드 파티 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옵셔널한 어떤 선택적인 문제지 꼭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 웹브라우저만 있어도 이제 뭐 생성하시거나 그런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문광영님, 안준하님 뭐 유사한 질문인데 DR 있지 않습니까? DR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DR에 대한 구축사라든지 DR 지원.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요. 뭐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윈도우 서버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백업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클라우드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서버 2012라든지 최근에 나온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장소를 아예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DR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어 심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장비인데 로컬에서 이제 있으면서 걔가 이제 증분 데이터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넘기는 어떤 그런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DR 구축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호스팅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에 대한 DR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직접 구축하던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향점을 호스팅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으로 돌리면 실제로 DB가 계속적으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클라우드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종화님, 한국발 중국 서비스를 애저로 할 때 서비스는 쇼핑몰, 중국 내
베이안 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중국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아마 이미 알고 계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 내 서비스 하시려면 중국 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국 법인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인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장 간단하게 쓰시려면 그 법인 대행 서비스 쪽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오픈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재성님, 오픈소스 즉 오픈스택이나 클라우드 스택에 대한 MS의 방향과 애저와의 호환 여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오픈스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요. 그 현재로서는 저희가 오픈스택이 출발점이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그 오픈스택과 연결할 수 있는 API라든지 REST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성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현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스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모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들은 나중에 여기 두 분의 이메일로 댓글창에 드린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오늘 질문 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세 분씩만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신이사님부터 먼저. 네. 정재훈님, 네, 김승경님, 네, 이효정님, 네, 이사님. 저는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마지막 질문하셨던 주정환님, 예, 네. 그다음에 임혜연님, 예, 그다음 장신호님, 장신호님, 네네. 자, 정재훈, 김승겸, 이효정, 주종화님, 네. 그다음에 임혜연님, 그다음에 장신호님. 6분한테는 저희가 그 저자 사인된 책 아니면은 아크마우스 중에 둘 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설문 내용 주신 분 중에 50분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걸 하죠. 신사님. 네. 일단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나와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우드 관련된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스타일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세세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벤더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 차이점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스타일의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즈니스 역량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클라우드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시간 내주셔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까 임혜연님과 김혜연님이었죠? 질문. 예. 네네. 김혜연님 그렇죠? 예. 네. 김혜연님 맞습니다. 네. 임혜연님, 김혜연님이에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 제가 각본면 토크를 나누면서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런 PC에서의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B2B 쪽에 클라우드 시대에 와서 상당히 지금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또 2차, 3차 이제 또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에 있는 그때 구체적인 것들을 오피스 365라든지 또 다른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하겠지만 분명히 왜냐면 아직도 우리가 기업에서 오피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잘 엮으면서 뭔가 개방적인 것을 편리성과 개방성을 잘 유지한다면 조화를 잘 이룬다면 분명히 뭔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